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등 뭐 배우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수사당국, 그다음에 언론인들, 네. 그리고 정부하고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뭐 내사 단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막 흘려가지고 인격살인, 인격 모독한 책임 없느냐라는 문제제기인데요. 많이 당하셨죠, 과거에. 그 상가에 이제 첫날 저녁 시간대에 갔는데요. 네. 그런 상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객이 가득 차 있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일단. 근데 큰 소리를 안 내고 흐느껴요. 그래서 정돈 되면 좀 이따 이쪽에서 또 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친구가 비명같이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마녀 사냥 당해도 되는 거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요. 절 잡고 우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성균 씨 동년배 배우와 감독 제작자 중심으로 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돈 거죠. 두런 얘기하면서 첫날 저녁에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던데 뭐 2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저게 그 스크린 쿼터 싸움 이후에 영화인들 그 연락 체계가 없거든요. 근데 네.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저 정도 규모로 집단적인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문화예술계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럴 때 정치적인 오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느낌이 있는 거는 좀 가급적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네.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고 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도착하는 사람들이 하자마자 그렇게 우는 게 다 느껴본 고통이거든요. 그게 본인들도. 근데 이제 누가 네. 그래도 버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배우라는 거는요, 연기자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감성이 섬세한 겁니다. 네. 감성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섬세해서 그거를 느끼고 그래야 표현할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를테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슬펐던 감정이 그 감정을 기억해요 배우들은. 네. 기억을 했다가 그 연기할 때 그걸 이렇게 되살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 뉴스에 그 통화를 그냥 틀었잖아요. 네. 공영방송이. 네. 거기다가 사건 전날 그 통화 기록이 한 20분가량 되는 게 2개가 유출돼 가지고 네. 유튜브에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듣는 당사자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이 충격이었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영화 있었잖아요. 아마데우스라고. 네. 거기 보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그 거실에 집에 있는데 유리 창문 바깥으로 그 앞마당에
사슴이 몇 마리가 통통통통 튀어갑니다.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첫 장면은 그걸 보고 있는 모차르트죠. 이게 뛰어가요. 네. 그러고 조금 반쯤 뛰어가니까 그다음에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작곡된 음악이 그 쫙 나와요. 와, 그거 보면서 정말 영화도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햇빛 좋은 아침에 아주 건강한 야생의 사슴이 뛰는 게 그냥 음악이 되는 네. 그게 음악가예요. 네. 그게 그림이 되는 게 미술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감성이 느껴지고 그 기억하고 그래서 하는 게 연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뛰어난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잘 기억한다, 잘 보관하고 있다, 잘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면서 쇠심줄 같은 그걸로 버텨라. 이건 모순된 요구죠. 네. 그러니까 그 연기를 즐기면서 또 한편에 그건 버텨라. 예, 참. 그러니까 그 공감을 엄청나게들 하고 있는 거죠. 배우들의, 그러니까 연기자들의 입장에. 대중예술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마녀 사냥해도 됩니까? 라는 그 호소. 그 마음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게 다 작품으로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거는 네. 그게 어떤 장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네.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연기자들이 또 그걸 할 것이고, 정말 제 소속된 극단 출신이거든요. 걔네들 네. 부부가. 네. 뭐 말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정말 정말 어떤 게 말을 이어가야 좋을지 모르게 지금 말씀을 주셨고,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막 꺼이꺼이 눈물 흘리는 배우들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그냥 머릿속에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오늘 두 분 모시고 문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마지막에 이제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고요. 저희가 이어서 앞서 이제 잘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제대로 방송해 드리지 못했던 기자회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장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하나만 더. 이제 문목 30주년이라서 네. 뭐 조평통이나 북쪽 이런 쪽에 연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 네. NCC가 WCC를 통해서 북쪽 기독교계의 일종의 이제 추모 행사에 있을 뭐 이렇게 추도사 정도를 좀 보내줄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일부 직원이 전화를 해서 대북 접촉 금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관계자들께서는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그냥 우린 접촉할 수 없으니까 공중에다가 추도사를 보내면 저희들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로 가자고 했던 게 30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남북 교류가 있었고 경제 교류도 있었고요. 문화 협력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북 접촉 금지라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 30주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옳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언론들도 힘을 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대목은 보도로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